여러분 안녕하세요, 백진수입니다. 상하이. 네, 오늘은 특별히 이제 2분기 특집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이제 2분기 시장에는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될 건지, 그리고 2분기 유망 섹터는 이제 어떤 업종을 봐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2분기 탑픽 종목까지 이렇게 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가질 텐데요. 오늘은 이제 Q&A 방식으로 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질문이 들어오면 이제 제 답변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좀 진행을 해볼 테니까요. 여러분들 보기 편하게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무료 문자 신청 많이들 해주셨는데요. 아직까지 무료 문자 신청 안 하신 분들은 010-3886-2564 여기로 문자 신청이라고 메시지를 보내주시면요. 장중에 뭐 단기적으로 좀 좋아 보이는 종목들 선별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종목들 받으시면서 여러분들 매매하시는데 좀 도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방송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질문인데요. 자, 2분기 시장은 이제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먼저 이제 시장 흐름을 좀 보겠습니다.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850포인트를 돌파를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500포인트 저항을 딱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2500포인트 돌파를 못하고 여기서 이제 밀려 내려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근데 사실 거래소 업종 같은 경우에는 1분기 때 사실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다기보다는요. 1월 달에 잠깐 반짝 오르고 그리고 횡보를 하고 있는 구간이고. 근데 이제 코스피가 3개월 내내 계속해서 이제 오르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2분기 때는 이제 어떤 흐름으로 보일 것이냐라는 부분을 보면, 자, 1분기 때는 이제 쭉 이렇게 코스닥도 쭉 올라왔다면은 2분기 때는 저는 이제 박스권 횡보 구간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 지금처럼 오르기는 힘들고 이렇게 박스권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미국 경제 지표들 보게 되면 이제 부진한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제일 최근에 이제 나왔던 이제 고용 지표가 나왔습니다. ADP 민간 고용이 나왔었는데 14.5만 건이 나왔어요. 이게 예상치 20만 건보다 아주 큰 폭으로 이제 감소가 된 수치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작년에도 그렇고 연준이 계속 금리를 인상하는 어, 어떻게 보면 뒷배경이 결국 고용이 안정적인 고용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고용이 견조하다 이 부분이 결국 이제 연준이 자신 있게 금리를 인상했었던 그런 이제 요인이 됐었죠. 그렇기 때문에 고용이 꺾였다라는 거가 저는 악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고용이 꺾이면 이제 연준도 더 이상은 금리를 절대 올릴 수가 없으니까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제 경기 침체 이슈까지 같이 불러온다는 거예요. 이 때문에 최근 달러도 다시 좀 상승세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고요. 일단은 금이 초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달러와 금이 강세를 보이는 현상은 이제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냐면 수급적으로는 위험 자산이 아니라 안전 자산 선호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심리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일단은 수급적으로 좀 부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이제 국내 증시도 보게 되면 최근 들어서는 외국인들이 연초에는 계속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저가 매수가 들어오다가 최근 들어서는 외국인들이 매일마다 또 팔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수가 오르는 날도 보면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 이제 보면은 제가 볼 때 한 1, 2주 정도는 꾸준히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점도 사실 이제 부담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주가 많이 떨어지지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많이 떨어지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금리가 더 이상 인상되지 않는 이슈가 나오기 때문에 저가 매수가 유입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도 이제는 더 이상 금리 인상을 하지 못할 거고요. 그리고 미국뿐만이 아니라 G20 국가들도 대부분 금리 인상 기조가 지금 마무리되고 이제 동결 구조로 가기 시작할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주가 많이 떨어졌을 때는 이 하방 경직성 유지시켜주는 요인이 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많이 오르기도 힘들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만 그렇다고 또 크게 조정이 나오지도 않는 일종의 박스권 흐름이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자, 2분기는 반도체 관련주를 매수를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삼성전자가 일단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서 2042년까지 300조를 투자한다고 했잖아요. 이 300조면 여러분들 규모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이제 면적으로 따지면은 여의도 면적의 2.4배가 되는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을 하는 거고요. 여기에 들어오는 게 반도체 제조 공장 5개, 그리고 소부장 기업들 150개가 여기에 들어선다. 이런 지금 계획 아니겠습니까?
그 때문에 이거는 이제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이슈인 것 같아요. 워낙에 또 주가도 바닥권이었는데, 그죠? 그 때문에 2분기 때 반도체는 저는 이제 무조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현재 업황이 안 좋지 않느냐? 예, 그렇습니다. 이제 뭐 일단은 메모리 시장이 한파가 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이 매물 시장이 안 좋은데 반도체 업종이 과연 올라갈 수 있느냐 뭐 이런 이제 논란도 있을 수 있는데요. 예. 근데 사실 이 시계추가 빨라졌습니다. 그러니까 턴어라운드 하는 시계추가 예전에 처음에 이제 시장에서 전망하기로는 이제 반도체 업황의 이 턴어라운드 시기가 아무리 빨라도 4분기 그리고 이제 보통 내년 1분기라고 예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전망들이 나오는 거 보게 되면 3분기 때부터 반도체가 업황이 이제 턴어라운드가 시작된다. 뭐 이런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도체 업황이 턴어라운드가 되고 나서 주가가 오르는 게 아니라 반도체가 바닥을 찍을 때부터 주가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이 어떻게 보면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선반영되면서 주가가 먼저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최악의 시기가 이제 1분기 실적이 아마 최악이 나올 거예요. 예, 최악의 시기가 지나고 이제 업황 바닥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는 2분기 때 뭐 당연히 저는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인데요. 그러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대형주보다 소부장 같은 중성주의 강세가 두드러진 이유, 이 부분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해보겠습니다. 현재 이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주가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이제 주가가 크게 이제 올라가지 못하고 6만원에서 6만 5천원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모습이었는데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주가가 이제 많이 떨어졌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이제 주가 많이 떨어졌는데 이유는 이제 1분기 실적 발표를 앞에 두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실적이 너무 안 좋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는 이제 영업이익 1조가 지금 현재 컨센서스인데 1조가 안 나올 거다, 뭐 7천억 정도 나올 거다라는 이야기도 시장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분기 영업이익이 수십조 나오는 게 이제 삼성전자인데 1조밖에 안 난다고 하니까 뭐 이제 아주 뭐 급락을 한 거죠, 실적 자체가.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실적이 적자가 나오는데요. 1분기 예상 영업이익 적자가 한 3조 6천억 정도의 적자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삼성발 투자는 일어나기 때문에 결국 소부장들은 당장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실적이 좋지 않아도 얘네들 입장에서는 잭팟이 터진 거잖아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장비 쪽이 그 중에서도 가장 수혜가 큽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가 이제 순서를 보게 되면, 반도체 업황에 대한 순서를 보게 되면 이왕이면 장비주를 먼저 보는 게 좋다. 특히나 이제 대체 불가능한 장비를 만드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뭐 한미반도체라던가 PSK라던가 HPSP 그리고 이오테크닉스 뭐 이런 종목들이 먼저 보시는 게 저는 이제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종목들도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급등 파동이 나오긴 했는데 지금 최근에 조정을 다시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조정 구간에서 들어가기 상당히 좋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뭐 PSK도 주가가 한번 쭉 치솟아 올랐다가 다시 조정 구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조정 구간에서 충분히 가격 메리트가 발생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오테크닉스 자, 이오테크닉스도 이제 9만원 찍고 지금 현재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21선이랑 맞물리는 부분까지만 조정이 나와준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좀 이제 승률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오테크닉스 이런 종목들을 먼저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하나 더 본다면은 이제 시스템 반도체 후공정 업체들 봐야 되겠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용인에 투자 들어가는 게 결국 시스템 반도체 쪽에 투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하나마이크론, 하나마이크론이나 또는 이제 두산테스나, SNS텍 뭐 이런 종목들이 좀 조정이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조정이 나오면 이런 종목들을 먼저 우리가 선투자 대상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질문. 자, 2차전지 지금은 좀 위험해 보이기도 한다. 2차전지 이제 어떻게 보느냐라는 질문인데요. 지금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최근에 증권가에서 사실상 이제 매도 의견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에코프로 BM 같은 종목들을. 그래서 이제 에코프로 BM, 뭐 LNF,
나노 신소재, 뭐 이런 애들이 이제 핵심 수혜주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들이 가장 먼저 치고 올라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양극재, 하이니켈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하이니켈을 잘 만드는 업체가 바로 에코프로비엠이나 LNF, 뭐 하나 더 하면 포스코 케미칼, 우리나라 업체란 말이에요. 그리고 실리콘 음극재 자체를 만들 수 있는 것도 우리나라 업체들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실리콘 음극재의 가장 핵심 기술이 CNT 도전체, 그러니까 이제 탄소 나노튜브로 이제 실리콘을 감싸는 그 기술이라 그랬잖아요. 그 때문에 이제 나노 신소재가 이제 그래서 이제 주가가 급등이 나오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핵심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들에 대해서 매기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좀 조정이 나오기도 하고 차익 매물이 나오기도 하고 또 차익 매물 나와서 좀 떨어지면 또 다시 저가에서 붙어서 또 올리고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증권가에서는 사실상 매도 의견이 지금 나오는 데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주가가 견조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올해부터 시작해서 이들 종목들 지금 현재 급등이 나오는 이 몇몇 2차전지 소재 업체들, 이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향후 몇 년간 수주와 실적이 이미 대박이 터졌어요. 잭팟이 터졌기 때문에 결국 성장성이 나타나 실적 성장, 눈으로 보이는 실적 성장이 나타난 건 확실한 사실이기 때문에 저는 보유자의 관점과 신규 매수자의 관점에서 이걸 좀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에코프로비엠이든 나노신소재든 LNF든 이 3대장이죠. 3대장을 들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아직 보유해도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증권사 말대로 당장 매도해야 된다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보면은 확실히 추세가 꺾이는 그 시점, 그러니까 고점에서 팔 생각하지 말고 어깨에서 판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추세가 확실히 꺾이기 시작한다 하는 시점에서 그때 팔면 될 것 같아요. 굳이 미리 팔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이제 신규 매수자 입장에서 그러면은 이 종목을 사도 되느냐 관점에서는 그건 또 아니라는 겁니다. 예. 신규 매수자 입장에서는 이 3대장은 놓쳐서 좀 아쉽지만 일단 뻔한 버스라고 생각하는 게 전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들 종목에 대한 접근은 이제 추후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몇 개월 후에 충분한 조정이 나온다. 예. 그래서 다시 주가가 많이 좀 하락을 했다. 이때는 정말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만 지금 단장은 일단은 수급적으로 움직이는 시장 상황이기 때문에 좀 위험하다. 그래서 이들이 충분한 조정이 나올 때까지 한 3, 4개월 후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조정 많이 나왔네. 이때 이제 매수 들어가던가 아니면 지금 당장의 2차 전지를 보게 된다면 아직 많이 오르지 않은 2차 전지 관련주로 눈길을 돌려보는 게 좋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네. 자, 아직 많이 오르지 않은 2차 전지 업체는 그때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첨보 같은 회사가 있다 그랬잖아요. 네. 첨보나 대주전자재료. 네. 대주전자재료는 이제 음극재 만드는 회사. 최근에 다시 또 급등이 나와버렸네요. 그래서 일단은 대주전자재료처럼 또 이렇게 많이 올라가 버리면 이런 종목들을 찾으면 돼요. 예. 그러니까 아직까지 오르기 전의 모습에 있는 종목들을 찾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종목들을 차라리 이제 대안으로 들어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예. 자, 다음 질문인데요. 자, 2분기 유망 업종은 어떤 업종이 될까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2분기 유망 업종은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게임 업종, 그리고 방산, 방산 우주항공, 방산 우주항공이 붙어 있는 거니까요. 같은 회사들이 다 진행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방산 우주항공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뭐 여기에 추가로 더한다면 이오프닝도 들어가겠죠. 이오프닝 관련주들 이 종목들도 이제 실적이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자 먼저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 대규모 투자 그리고 이제 업황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 그게 반영되면서 2분기 때 좋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번 2차 전지와 더불어서 IRA 수혜 업종이에요. 신재생 에너지 자체가. 그리고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이제 신재생 에너지 목표를 상향을 시켰어요. 이제 원래 2030년까지 목표가 신재생 에너지 이제 에너지 효율 비율을 32%를 목표로 세워놨는데요. 32%에서 이번에 이제 유럽 연합에서 신재생 에너지 목표를 45%까지 상향을 시켰어요. 2030년까지 그러니까 신재생 자립도를 45%까지 늘리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 속도로 가게 되면 32%에 맞춰서 지금 속도가 이루어지고 있었다가 45%로 2030년까지 자립도 높이겠다고 하면은요.
풍력이나 태양광 설치를 신규로 설치하는 거를 지금 현재 속도에 곱하기 2배 정도로 더 많이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2배 이상 증가한다는 부분이거든요. 때문에 풍력이나 태양광이 상당히 좋을 수 있다. 게다가 요즘에 뭐 오펙에서 또 이제 감산 합의하면서 유가가 다시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유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풍력이나 태양광에 대한 관심은 더 커질 수밖에 없죠. 예. 그죠? 이제 비용이 높아지니까 화석 연료에 대한 비용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풍력이나 태양광이 이제 본격적인 반등이 나오기 시작할 것 같은 게요. 일단 주가가 오르지 않았습니다, 많이. 그래서 근데 그냥 아무나 보면 안 되고 여기서 확실히 IRA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체들만 봐야 돼요. 그러면 미국의 생산 공장을 가지고 있고 미국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회사를 봐야 되잖아요. 예. 때문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하나씩만 말씀드릴게요. 태양광에서는 하나솔루션을 매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풍력에서는 CS 윈드를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기업 분할 때문에 주가가 한 달 동안 정지돼 있었어요. 예, 그리고 최근에 다시 재상장이 됐습니다. 재상장 됐는데 현재 주가가 바닥권이죠. 예, 바닥권에 위치해 있고 이 쉬는 동안에 미국 이제 태양광 업체들은 주가가 어느 정도 좀 올랐어요. 올랐는데 하나솔루션은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태다. 예, 그래서 가격도 매력적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CS 윈드 같은 경우는 이제 주가가 그래도 상단권 박스권에 있는 상황인데요. 예. 그래서 기왕이면 이제 7만 원 기준 잡고 7만 원 아래에 내려왔을 때 매수에 가담해 보는 게 이제 가장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게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작년 말부터인가요? 올해부터였다. 예, 올해 초부터 중국에서 판호가 열리기 시작하더니 최근 들어서는 외자 판호가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국내 게임이 정말 진짜 정말 오랜만에 이제 몇 년인지 정확히 시기는 기억이 안 나요. 거의 한 10년 된 것 같아요. 거의 한 10년 만에 드디어 판호가 발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게임 같은 경우도 중국이 계속 규제만 하다가 이제 숨통을 좀 풀어주기 시작한다는 거죠. 규제를 풀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중국 내 게임에서 먼저 시작이 돼가지고 이제 외상 게임까지도 판호가 열리기 시작한다. 이게 이제 게임 업체들한테는 대박 호재죠. 14억 인구 중국 시장이 열린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10년 만에 그래서 외자 판호가 열리기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이제 게임 업체한테는 앞으로 성장성이 상당히 성장의 문이 열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 호재로 작용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방산 쪽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작년에 우크라 전쟁이 일어나면서 폴란드나 뭐 이제 많은 국가들한테서 국내 업체들이 수주를 많이 받아왔잖아요. 수주를 많이 받아왔고 그 수주가 본격적으로 실적으로 올해부터 잡히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엄청 큰 폭으로 증가할 수 있다. 그래서 방산 업체들도 주가 빠지면 계속 사야 된다. 이거는 뭐 이제 작년에부터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일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가장 이제 핫합니다만 주가가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좀 부담스럽다 이러면 현대로템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대로템도 그때 수주 잭팟이 터졌었는데 최근에 이제 주가가 그래도 다시 이렇게 이제 박스권 보게 되면 박스권 하단 부분에 다시 내려온 상황에서 다시 또 고개 들고 올라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이제 하나로템은 좀 이렇게 저가 메리트가 있다. 좀 주가 위치도 높지 않다. 뭐 이렇게 이제 본다면 이쪽으로 이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 질문. 삼성전자 실적 이제 내일 발표하는데요. 삼성전자 실적에 대한 코멘트. 일단은 뭐 최악의 성적표가 나오는 거죠. 삼성전자. 근데 저는 이제 삼성전자를 당연히 이제 매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집을 해야 되는 시기다. 오히려 주가가 밀릴 때마다 적립식으로 모아가는 구간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하반기 때 실제로 이제 디램 가격이 터닝이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주가 상승세가 상당히 크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은 디램 가격 턴어라운드가 나타나기 시작할 때부터 주가가 막 올라가기 시작하는 게 아니라요. 그 전부터 슬슬 움직입니다. 그 전부터 이제 주가 먼저 올라오고 터닝이 확인이 되면 그때 추진체가 붙어서 쭉쭉 올라가는 게 삼성전자 주가의 특성이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번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6개월 내내 올라가요. 어떨 때는 1년 내내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가장 마지막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만약에 실적 쇼크 나와서 주가가 떨어진다 이러면 쫄지 말고 오히려 이제 그게 일단은 1차 매수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1분기 실적들은 다들 어떨까요? 이 질문입니다.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1분기 실적은 상당히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커요. 지금 현재 이제 전망을 보게 되면 코스피 상장사 기준 1분기 영업이익이 무려 50%나 급감하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 안에 삼성전자 실적이 이제 같이 끼어 있는데 삼성전자 비중이 크니까 삼성전자가 많이 이제 급감하는 걸 까먹었기도 하죠. 이걸 제외하면 그렇게 크게 깎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쨌든 1분기 실적은 기대보다는 이제 우려가 많다라는 건 사실입니다. 일단은 1분기 실적들이 이제 매출은 크게 감소하지 않아도 영업이익이 많이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업이익들이 감소가 되면 원래 실적 볼 때 우리 매출보다 영업이익을 더 많이 보니까 그래서 영업이익이 이렇게 크게 급감하는 이유가 뭐 다들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저도 뭐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 인플레로 인해서 원자재 값이 다 상승했잖아요. 이로 인해서 이제 마진율이 감소가 됐다. 뭐 이런 이유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가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 일단 기업들이 다들 웬만하면 부채를 가지고 있잖아요. 부채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이자값 상승이 되잖아요. 이자값이 상승이 되기 때문에 이자 비용이 증가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순이익이 감소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을 거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고금리가 계속 유지가 되는 구간에는 영업이익률이 잘 나와도 순이익단에서 이자 비용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순이익단에서 순이익이 확 깎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분기 내내 또 수출이 계속 역성장했잖아요. 그리고 무역수지 적자가 계속 나왔고, 그래서 1분기 내내 일단 무역수지가 상당히 좋지 못했다. 이거 또 결국 기업들 실적이 좋지 못할 거라는 걸 미리 우리가 들여다본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1분기 실적은 솔직히 기대보다는 우려가 많은 게 사실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대형주 중에서 실적 선전이 예상되는 쪽은 어딘가요? 이번 이제 그냥 우리가 뭐 시가총액 12에서 22 이런 대형주 안에서 뭐 실적이 잘 나올 만한 섹터로 꼽자면 자동차예요. 현대차, 기아. 그래서 보면은 현대차와 기아는 그래도 주가가 코스피가 이제 쉬어가고 있음에도 좀 주가 그래도 꾸역꾸역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올라왔죠. 1분기 때 이제 기아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5% 증가한다. 이런 이제 소식이 있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영업이익이 5% 증가한다. 매출은 더 많이 증가하고 뭐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현대차하고 기아 같은 경우에 이번에 그래도 아이오닉 6, 뭐 EV6 하면서 전기차가 해외에서 많이 팔렸잖아요. 유럽, 미국에서 많이 팔렸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판매량이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 현지 생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IRA 수혜도 이제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장을 빨리 만들어야 돼요. IRA 이제 보조금을 받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2024년 까지는 이제 어떻게든 생산이 시작이 된다라는 이제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조금 이슈도 해결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부분으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분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쉽게 Q&A 방식으로 좀 오늘은 이야기를 좀 풀어나가 봤고요. 2분기 유망업종과 그리고 중간중간 어떤 종목들 보면 좋겠다 탑픽까지 같이 말씀을 좀 드렸는데 2분기 때는 뭐 이런 부분들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을 이제 미리 좀 생각을 하고 미리 종목들은 관심 정보에 넣고 2분기 때는 시장 흐름 보면서 시장의 수급이 이제 이동이 되는지 뭐 이런 부분 체크를 다 해야 되겠죠. 체크하면서 이런 종목들을 이제 미리 올라가기 전에 미리 이제 매집해 두는 이런 기회로 삼으면 더 좋을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무료 문자 신청은 010-3886-2664.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종목 장중에 많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즐거운 저녁 되시고요. 또 내일은 제가 방송 출연이 있는 날인데 녹화가 있는 날인데 일단 다녀와서
시간이 되면 업로드를 시키고요. 만약에 이제 내일 방송 끝나서 이게 시간이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뭐 다음 주 월요일 또는 아니면 또 시간 되면 주말에라도 하루 나와가지고 영상 업로드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대바이.